안녕하세요. 남이 알려주지 않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는 발송배전 기술사 김발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133회 발송배전 기술사 필기시험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난이도가 들쭉날쭉해서 많은 분들의 멘탈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푸는 순서, 문제 선택, 분량 그리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에 맞춰서 133회차 시험을 생동감 있게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59분이라고 가정하고 시험지를 처음 받았다고 가정해봅니다. 저는 이 시험지를 바꿔서 먼저 풀 3개 문제를 체크하겠습니다. 문제 번호 기준으로는 1번, 2번, 4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이 세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인 만큼 한 페이지 안에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작성할 것이고 세 문제를 25분 안에 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25분쯤 고개를 들어 다른 문제의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세 문제 정도가 난해하다고 생각되고 나머지는 다 고를 수 있겠네요. 양력형, 항력형 풍차는 아주 오래된 용어인데 항력형은 수직축형의 특징을, 양력형 풍차의 경우에는 수평축형의 풍차의 내용을 쓰면 되는데 내용은 아는데 용어가 달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여러 용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용어가 바뀌는지 그리고 출제위원이 오래전 합격자일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용어까지 나올 수 있으니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용어는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9번 유효접지의 의미와 장단점은 제 복기본에도 합격 점수를 획득한 답안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피력이 근접 설치 이유는 수식과 함께 서술할 수 있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놀랐던 것이 13번 같은 KC 전기설비 규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통 KC 전기설비 규정 관련해선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는 정홍종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배선 규격 파트까지 콕 집어서 나왔네요. 그리고 2교시에도 자세하게 출제되고요. 관련된 자료는 블로그를 통해 요청하신 분에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한 규정 원문에 복잡한 표가 있어 원문 그대로 서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내용 자체는 일반론적인 전선 단면적 고려사항을 적어도 4점에서 5점은 충분히 득점하겠네요. 1교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합격권이라면 10문제는 충분히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문제 중에 양이 좀 많은 기본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약 14페이지 정도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10시 59분에 2교시가 시작합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내가 먼저 풀 문제 1개를 고릅니다. 저는 4번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현상 문제를 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고득점도 안 나옵니다. 길게 서술하지도 않을 겁니다. 20분 정도를 잡고 빠르게 서술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 다른 문제를 봅니다. 1번의 하이브리드 분산형 전원, 2번의 LNG 발전소, 3번의 KC 전기설비 규정, 5번 전식 문제, 6번 차단기 전격 책무 문제. 많은 분들이 내 문제 자체를 선택하지 못할 때 멘탈이 흔들리고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도 모른다라는 마인드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저는 LNG 발전소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존 가스터빈 발전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활용하면서 LNG의 연료적 이점을 살짝씩 섞어줄 것 같네요. 이번에 하이브리드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다면 고득점이 나오겠네요. 3번 KC 전기설비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호장치 시설 기준을 발전기, 변압기, 조상설비에 맞춰서 상세한 서술은 어렵습니다. 저는 6번의 차단기 전격과 동작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TRV까지 포함해서 대책도 상세하게 서술해서 4페이지 정도를 작성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는 12.5페이지로 작성할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은 후 1시 39분에 시험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가장 자신 있으면서 기본 문제 3번을 푸는 순서 1번으로 하겠습니다. 길게 쓰지도 않고 20분 정도로 쓸 겁니다. 1번에 분산형 전원 연계 기술 기준에서 개통 지원 기능을 설명을 하고 나왔네요. 저번에 블로그에 배전개통 연계 기술 기준 관련 개정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나오네요. 이제는 개통 지원 기능까지 암기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번에 반송전류 차동 개점 방식은 준비기간이 기신 분들한텐 익숙한 문제입니다.
3번엔 콘덴서 회로의 고저파 유입 문제는 전통 문제이고 4번의 사이드 사이피 순간정전, 순간저전압 피해 저감 대책은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의 수화력 변경 계통의 최종 경제 운용이 나왔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였는데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네요. 6번엔 500kV HVDC 관련된 사항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아는 문제는 한 3문제 정도겠네요. 저는 수화력 계통 최적 경제 운용을 필살기로 쓸 것 같습니다. 경제급전을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었고 수식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기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에 계통 지원 기능에 대해서도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완벽하긴 몰라도 비정상 전압,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수치를 알고 있으므로 아는 내용을 전부 다 끌어다 써서 쓸 것 같습니다. 3교시 문제를 보고 느낀 점은 출제 범위가 꽤나 넓어졌고 HVDC 사업 현황까지 숙지를 해야 하네요. 사업 현황 같은 건 이따금씩 면접 문제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데 이번에 필기로 나왔네요. 난해했던 문제들이나 몰랐던 자료들은 정리해서 블로그를 통해 요청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4교시입니다. 3시 40분쯤 이 문제를 받게 되고 저는 1번을 푸는 순서 1번으로 세팅할 것입니다. 발전기 전기자 건선과 계자 건선의 보호 개선 방식은 기본 문제입니다. 20분간 적어주고 나서 고개를 들어 다른 문제를 볼 것입니다. 이번엔 전력망 건설 회피 그리드 기술이 나왔고 3번은 송전계통 보호장치, 구비조건 백업 방식, 4번은 오픈루프 시스템과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5번은 송전 손실과 증분 송전 손실, 마지막으로 6번은 친환경 화력 발전 방식이네요. 석탄 액화가스화 발전 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가압 유동층 방식도 살짝 써줄 것 같습니다. 문제 번호 기준으로 1번, 6번, 4번, 5번 순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것 같네요. 특히 5번 송전 손실과 증분 송전 손실은 꽤나 자세하게 적어줄 것 같습니다. 분량도 길게 뽑으면서요. 2번에 전력망 건설 회피 그리드 기술은 면접할 때나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 해도 모범 답안처럼 기술할 확률도 낮아 보입니다. 4교시는 난해하기는 하나 못 쓸 교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성배전 기술사가 지난 회차에 너무 쉽게 나와서 그렇지 통상 이 정도 난이도는 유지하는 편입니다. 어려웠고 마음이 힘들었을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합격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합격이 불가능한 정도의 시험은 온갖 계산 문제가 다 나와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했다면 괜찮았을 시험입니다. 통상 이 정도 난이도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지난 회차에 너무 쉽게 나와서 가볍게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다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의 난이도보다 출제 영역이 더 신경 쓰이네요. 생각보다 발송배전 기술사의 출제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꽤나 많네요. 저는 이 중 몇 개는 보고 들어갔었는데 은근히 KC에서 너무 많이 출제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려면 줄글 전체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 별표나 수식들을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난해한 시험은 오히려 합격자가 잘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시험이 다소 어렵게 느껴져서 더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공부도 안 되는데 억지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간을 정해놓고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다시 열심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향후 영상을 통해 많은 노하우와 꿀팁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포함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